TV로 떠나는 7번국도 여행. 성인 남녀들이 하는 것 중에 말이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위기 안 좋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인 남녀들이 밤에 잠깐만요. 저희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되게 좋아하네? 왜요? 좋아하면 안 돼요? 제일 크게 웃는 것. 아니 저희 12세 방송 아니에요? 이거 나가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렇게 이상하게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이 밤,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주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기환 씨부터. 밤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봐. 잠깐. 이거 봐. 내 이럴 줄 코피, 알았어. 코피 나. 이럴 줄 알았어. 코피 나야지. 잠깐만. 휴진 또 어떻게 준비했대? 갑자기 이 타이밍에 코피가 나와지. 아무튼 무슨 생각하는지 잘 알겠고. 예. 스리 씨는? 성인 남녀들이 하는 것 중에서요. 네.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기?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제가 하는 거거든요. 네, 정답이에요. 그럼 효주 씨는? 저는 책을 보거나 아니면 동호회 활동 같은. 동호회요? 왜 이러세요? 네, 제 일로 보내세요. 네. 무슨 동호회? 요가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이런 꽃꽂이도 가끔 하고. 금시초문인데 우리 효주 씨 밤마다 맛집에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맛집도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참, 밤에 무슨 봉사 활동을 해?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을 보면 TV 보기, 그 다음이 인터넷 검색입니다. 그리고 효주 씨가 즐겨 한다는 음주 순이었어요. 맛집 아니고 음주였어요? 네. 아니 출처가 어딘지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운동도 좋고 봉사도 좋고 영어 공부다 자기 개발 다 좋죠.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실상은 그냥 딱 이렇게 소파에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TV 딱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친구 만나가지고 요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또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 시간 활용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부터 TV 시청 시간을 좀 줄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봐. 또 야박하게 나오시네. 아니, TV 프로그램에도 유익하고 좋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7번국도 아주 유익하고 좋잖아요. 놓치면 아쉬운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하고 즐거운 소식 가득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 11월 9일 강릉에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챔피언 결정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축구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축구 왕제 메시의 동생이라던 매기환 씨. 네. 축구 혹시 보셨나요? 봤는데 일단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매기를 닮아서 매기환이 아니고 축구 실력이 그만큼 메시처럼 뛰어나다. 그래서 매기환이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봤죠? 그 강릉시청이랑 네. 그 경주 한수원. 우리 기환 씨가 그러면 내셔널리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 내셔널리그는 말이죠. 실업축구 리그예요. 그러니까 3부 리그 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은 뭐다? 내셔널리그 중에서도 올해 리그의 정말 최강자를 뽑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이 2차례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경기가 강릉에서 열렸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릉시청이 우승을 했죠? 네, 맞습니다. 또 경기장의 그 뜨거운 열정, 또 선수들의 열정까지 카메라에 전부 다 담아왔습니다. 자, 우승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경기 장면 함께 보시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축구팬 여러분들이라면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9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열리는 날인데요. 내셔널리그가 올 봄부터 열심히 달려서 드디어 오늘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강릉시청과 경주 한수원의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오늘 과연 내셔널리그의 우승컵은 누구의 차지가 될지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리그의 최강자를 가리는 2019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함성으로 가득했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11월 9일 강릉 종합운동장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올해 내셔널리그 챔피언을 가릴 시간인데요. 결승에 오른 팀은 강릉시청과 경주 한수원. 그리고 제왕의 자리는 단 하나. 선수들도 팬들도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경기를 기다립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 운명의 90분을 달려 리그 최정상에 오를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 내셔널리그라는 리그가 팬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리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내셔널리그는 2003년부터 시작된 K2 리그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진행하는 3부 리그와 이제 통합을 하여 내년도에는 또 다른 3부 리그로 지금 재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가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 중에서도 2차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예, 정규리그 1위 팀과 올해는 경주 한수원 3위 팀과의 지금 챔피언 결정전이 지금 강릉에서 지금 열리고 있고요. 1차전은 0대0으로 무승부로 끝이 났고요. 오늘 2차전에서 강릉시청이 무승부 이상만 거두어도 우승을 확정지는 경기입니다. 실업 축구 리그인 내셔널리그는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내년부터 통합 3부 리그로 새 출발할 예정. 오늘 경기의 우승팀은 내셔널리그 마지막 챔피언이라는 역사도 남기게 됩니다. 강릉시청과 맞대결을 펼치는 경주 한수원은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챔피언을 차지한 막강한 팀인데요.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 3연패의 신화를 쓰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오늘 경기로 내셔널리그 3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올해가 세 번째 또 결승 올라서 3연패를 노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과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대로 패턴을 그냥 그대로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원정 경기에서 저희가 이제 비기면 안 되니까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비기는 바에는 차라리 지자. 그 정도 각오로 저희가 이길 마음으로 준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기려고 할 것이고 저희 선수들도 지금 좋은 흐름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되게 기대되고 꼭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는 강릉이 우승했지만 전국체전이랑 선수권이랑 이관왕을 이미 했고 부담 없이 또 선수들과 얘기한 게 저희가 항상 저희 팀은 우승 DNA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서로를 믿고 오늘도 좀 즐기자는 마음으로. 강릉시청은 올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세를 이어 챔피언까지 차지하겠다는 각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이기면 약 10년 만에 통합 우승이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경기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강릉시청 축구단의 창단이 1999년도에 했는데 2009년도에 통합 챔피언을 한번 해서 별을 하나 달고 올해가 이제 19년째니까 19년이니까 20년 됐네, 그죠? 10년 만에 이제 도전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비가 살짝 내리다 그쳤는데 아마 많은 관중분들이 또 강릉시청의 통합 우승을 응원하러 와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응원해주시는 강릉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틀림없이 우승으로 또 보답을 할 거고 올 한 해 마지막 경기 지금 앞두고 있는데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좋은 결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동계훈련을 또 잘 준비해서 내년에도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활약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아마 최다 득점 15득점을 기록하셨다고요? 네네네. 저희가 28경기 이상씩 하면서 이제 마지막 챔피언십까지 왔는데 남다른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경기고 또 저희는 항상 첫 경기부터 똑같이 했듯이 최선을 다하는 팀이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자신하며 그라운드에 선 두 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선수들의 열정이 빛나는데요.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며 응원 열기도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네,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축구를 지켜보고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좋고 축구를 우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15년 정도 다니면서 우승한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승에 꼭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기쁨과 또 성취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오창현 선수를 보러 와가지고 오창현 선수가 오늘 잘해서 득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창현 선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직 양 팀의 골문은 열리지 않은 상황. 조우진 선수가 공을 몰아가는데요. 패스를 받은 정동철 선수 드디어 골인! 시원한 중거리 슛으로 경주 한수원의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드디어 전반전 133분에 강릉의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전 1대0 상황이 됐습니다. 경주 한수원의 맹추격이 이어지지만 좀처럼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데요. 이제 전반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두 번째 골. 신영준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돼 정동철 선수가 헤더로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승기는 강릉시청 쪽으로 기울어졌는데요. 후반전을 무득점으로 마무리하며 결국 최종 스코어 2대0, 강릉시청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올 한 해를 최정상에서 마무리하게 된 강릉시청.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나누는데요. 경기를 지켜본 팬들 역시 뜨거운 박수로 화답합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준 강릉시청과 경주 한수원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경기 MVP는 전반전 멀티골을 기록한 정동철 선수. 무려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셔널리그 우승의 주역들이 시상대 위에 올랐는데요.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 기쁨의 순간을 마음껏 누립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저희가 준비한 만큼 이렇게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늦게 합류했는데 팀원들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적응할 수 있게 됐고 경기에 나가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통합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희 하늘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홈 경기 있을 때마다 뭐 날씨가 춥거나 뭐 덥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항상 와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뭐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강릉시청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같이 애써준 그 선수들 또 저를 보조해서 애써준 코치들 또 시에 있는 그 체육과 모든 프로분들 굉장히 고생하고 같은 기쁨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2019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우승은 강릉시청, 준우승은 경주 한수원이 차지했습니다. 90분의 박진감 넘치는 드라마, 선수들의 투혼이 빛났던 경기. 내셔널리그는 이대로 막을 내리지만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죠. 이 시간을 함께한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와, 10년 만에 우승이라니 진짜 모두의 경사였습니다. 올해 강릉시청이 정규리그에서부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는데요.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까지 우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또 축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경주 한수원도 잘했어요. 근데 강릉시청 팀이 조금 더 잘했다. 그리고 사실 비가 와가지고 구장이 굉장히 미끄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 집중을 굉장히 했습니다. 초집중. 특히 정동철 선수 최고예요. 그 두 골. 멋진 최고. 그리고 또 그 선수 말고도 우승의 주역이 또 있는데 네. 바로 축구팀의 12번째 선수라고 하죠. 팬들. 이 팬들이 그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응원했기에 또 선수들이 힘을 내서 또 좋은 결과를 이뤄낸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 내셔널리그는요,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3부 리그로 통합돼서 운영이 된다고 해요. 자, 새로운 모습으로 더 멋진 경기를 펼쳐줄 강릉시청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환희가 좋아하고 우리 원희가 들려주는 무리한 인터뷰 네. 시간입니다. 이번엔 우리 원희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말이죠. 예. 생전에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내 평생 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갈 수 있을 것 같은 또 기대가 생겼습니다. 오, 기원 씨 휴가 내셨어요? 너무 부럽다. 저도 휴가를 냈으면 부러운데 네. 휴가가 이제 생긴다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금강산인데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11년째입니다. 하지만 요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금강산 시찰 도중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감격이고 지난 1998년 이산 가족과 관광객을 태운 금강호가 동해를 출발했었습니다. 목적지는 뭐 다 예상하셨겠지만 금강산이고요. 자, 그런데 21년이 지난 지금 금강산 관광 자체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민간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금강산 관광 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의 최윤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평창올림픽이 또 성공적으로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남북 간에도 그렇고 뭐 평화 무드가 좀 진행이 좀 되는가, 강원도에도 좀 희망의 빛이 좀 비추는가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강원도민들의 좀 실망이 클 것 같아요. 아주 크죠. 예. 사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에 그 전쟁의 위협이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위협 때문에 동계올림픽 불참도 검토할 정도의 상황이었었는데 동계올림픽을 거치면서 이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좀 정착이 됐고 그 이후에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3번이나 있었고 북미회담도 3번이나 있었는데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그 특구 지구도 막 시찰도 했었고요. 뭐 그러면서 남녘 동포들이 온다면 금강산에 온다면은 뭐 언제나 환영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개별 관광이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금강산 관광 그 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남녘 동포들이 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남북 정상 9.19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 이거를 지키지 않는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와 또 한편으로는 이 금강산 관광은 어쨌든 이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측면들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애초에 추진하던 금강산 관광 과거와 같은 방식의 재개는 당장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역으로 이 개별 관광을 통해 가지고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뚫어내고 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 이거를 이제 또 추진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신청에 대한 부분, 개별 관광에 대한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그 저희들이 11월 4일까지 원래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300명. 예. 그 뭐 이틀 만에 이제 300명은 넘었고 지금은 한 60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들이 높다라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죠. 그런데 뭐 개별 관광 신청한다고 갈 수 있었으면 뭐 진작 애들 뭐 왔다 갔다 했겠죠. 이게 그냥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정부 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통일부에서도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북한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들이 그 벌써 20만 명이 다녀갔고 중국 관광객들은 120만 명이나 그 1년에 그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일하게 이 북한 관광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다녀갔지만 어느 나라도 유엔 제재에 의해서 제재를 받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갈 상황이 없다. 못 갈 이유가 없다. 북에서도 환영한다 그랬고 남에서도 뭐 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통일부의 입장은 초청장이 북에서 받으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뭐 허가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모든 통로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기도 타진해보고 저기도 타진해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현재 뭐 1000만인 서명 운동도 지금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00만인 서명을 받는 거는 이제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결과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려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명의 결과를 그 12월 달에는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나 의회 그리고 이제 유엔을 방문해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만큼 어떤 남북관계 개선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한다는 걸 전달을 하고 1파가 만파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만파가 1,000만 파가 되면은 남북관계가 열리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들어와서 그 peaceagain.net에 들어와서 서명도 하시고 그리고 이 개별관광 신청도 해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 한 이틀 뒤가 11월 18일인데요. 바로 금강산 관광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 보니까 고성에서 뭐 평화회의를 열 계획이시라고요. 네네. 그동안은 이제 이 강원도에서 범도민운동본부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에 따르면은 18일부터는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한 500개 정도, 500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와갖고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이거를 촉구하는 그런 결의대회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강원도에서 시작했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떤 국민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주년 됐을 때는 금강호가 한 2대 정도가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좀 출발했으면 좋겠네요.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이 범도민운동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저희가 운동은 좀 평소에 부족하더라도 이런 운동은 무조건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모처럼 바른 소리 하시네요. 네,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은 이 아름다운 금강산을 또 이제 관광할 수도 있는 날이 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강원도의 또 경기 활성화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던데요. 네, 제가 인터뷰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난 11월 7일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에 이 통일부에서 대북 접촉 승인이 내려왔어요. 앞으로 민간 차원의 금강산 관광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좀 뜻을 모으고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활동을 한다면 또 누가 알아요? 우리가 또 금강산에 가서 칠봉부터 방송을 하게 될지. 네, 그날이 오길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성사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번 소식은요, 벌써부터 설렙니다. 우리 효주 씨가 다녀왔다고요. 잠깐. 설마 거기? 참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가자고 그냥 애걸복걸 했는데 그냥 콧방귀도 안 끼더니만 나 진짜 삐진다 진짜. 네. 소식 전해드릴게요, 먼저. 네, 지난 11월 8일이었죠. 강릉에서 큰 축제가 하나 열렸습니다. 바로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이었는데요. 세계적인 스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도 레드카펫을 조금 살짝 밟고 왔어요. 아니, 그럼 우리 효주 씨도 진짜 초청을 받아서 개막식에 참석한 거예요? 아이, 뭐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저는 취재차 간 거라서 레드카펫을 밟긴 밟았는데 좀 끄트머리 좀 살짝 밟고 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을 축하하고요. 즐거움을 나눴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낭만이 함께하는 이번 영화제는 차별화된 기획과 볼거리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강릉 곳곳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감동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최고의 화제는 역시 개막식이었죠. 많은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수놓으며 영화제 개막을 축하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릉을 영화의 도시로 발도 좀 시켜줄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개막식이 열리는 강릉 아트센터인데요. 그동안 강릉국제영화제 참 관심이 많았죠. 이곳 현장의 열기도 아주 뜨거운데요. 제가 오늘 그 열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 11월 8일 강릉 아트센터가 대낮부터 분주합니다. 개막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곳곳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레드카펫도 준비 완료. 순식간에 멋진 무대가 탄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영화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저기 신문 보고요. 네, 궁금해가지고. 혹시 평소에 영화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네, 가끔 봅니다. 남편 고향이어가지고요. 예전에 많이 왔는데 진짜 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조금 강릉에서 영화제가 열리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1회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면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날 개막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다리는 건 바로 스타들의 레드카펫. 저도 이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네, 이제 잠시 후면 영화 배우분들과 영화 관계자분들이 이걸 레드카펫으로 입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올까요? 너무 기대되네요. 레드카펫은 영화제의 하이라이트죠. 첫 번째로 등장해 강릉국제영화제를 빛내줄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네, 강릉국제영화제 김동호 조직위원장님 입장하십니다. Please welcome Chairman 김동호. 그리고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시자 강릉국제영화제 자문위원장이신 안성기 위원장님 함께 입장하십니다. An advisor to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시작을 알린 주인공 김동호 조직위원장과 김한근 강릉시장, 안성기 자문위원장입니다. 네, 여러분 보셨어요? 방금 자문위원장인 안성기 배우께서 들어가셨는데요. 실물로 보니까 키도 훤칠하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전 처음 뵀는데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와. 제가 너무 좋아했나요? 스크린으로만 보던 얼굴들을 실제로 마주하니까 마음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제부턴 배우들의 등장입니다. 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오프닝 호스트 김서영 배우님 도착하셨습니다. Please welcome the opening host. 아름다운 드레스와 함께 등장한 김서영 씨. 다양한 작품을 넘나들며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명품 배우죠. 강릉이 낳은 배우입니다. 강릉 출신 우리 김서영 배우를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막식 행사에서 사회를 맡을 예정인데요. 너무 우아하지 않나요? 오늘 오랜만에 내 고향을 방문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향 강릉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이 더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강릉이 낳은 스타죠. 영화배우 연우진님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연우진 씨의 등장, 고향을 빛내기 위해 달려온 배우들을 강릉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강릉이 낳은 별 중에 별, 영화배우 김래원님 입장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강릉에서 배출된 스타들이 많네요. 김래원. 자, 그리고 우리 영화배우 김래원님은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자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여유로운 미소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래원 씨. 저도 반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우분들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잘생기고 예뻐요. 누가 제일 인상적이세요? 그 김서영 씨요. 강릉 출신인 거 아셨어요? 네. 혹시 강릉 분이세요? 아니요. 저 목포 사람이에요. 목포? 네. 국내에서 오셨구나.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저 여기 사람. 소감이 어떠세요? 영화제 보니까? 너무 두근두근거려요. 계속해서 이번엔 영화 감독들이 등장합니다.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독들. 오늘은 작품이 아닌 레드카펫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창동 감독님도 보이고요. 우리나라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님도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네, 강릉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영화제라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저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라서 기대가 큽니다. 영화계의 별들이 레드카펫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을 빛내준 고마운 얼굴들. 원조 국민요정이었던 가수 바다씨와 유진 씨도 환한 인사를 전했고요. 뜨거운 취재 열기에 화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강릉국제영화제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레드카펫으로 많은 스타분들이 지나가셨습니다. 보셨나요? 아주 열기가 후끈후끈했는데요. 이제는 내부 안에서 개막식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함께 가볼까요? 축포와 함께 본격적인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에 막을 올릴 깜짝 이벤트가 준비돼 있었는데요. 궁금하시죠? 그 꿈들에 기대어라. 영원으로 나가는 문이 있을지니. 오프닝 호스트 김서영 씨의 연기를 시작으로 이번엔 영화 마지막 입새에 맞춰 강릉 시립교향악단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여성 최초의 영화 감독인 알리스기 블라세 감독의 작품을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소개했는데요. 의전 행사를 없애고 오로지 영화 그 자체에 주목한 파격적인 개막식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 현장 어떠셨나요? 바다와 휴식이 있는 도시 강릉, 그 곁에서 영화를 만나는 색다른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번 영화제는 막을 내렸지만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아니, 영화계 거장과 스타들까지 진짜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강릉이 낳은 스타들이죠. 배우 김서영 씨, 김래원 씨, 연우진 씨 함께 해주셔서 또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우리 효주 씨 가까이서 보니까 어땠어요? 네,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올해 한 드라마에서 스앵님으로 인기를 끌었던 배우 김서영 씨가 오프닝 호스트로 자리를 빛내주시면서 또 눈길을 갔는데요. 연기력도 좋지만 그 카리스마가 진짜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제 개막식이 또 큰 호평을 받았잖아요. 네. 기존 영화제하고는 좀 다른 형식이었다고. 맞아요. 예, 그렇죠? 네. 효주 씨 내년에 잠깐만 여기다 얘기하면 또 퇴짜 맞을 것 같아요. 기원 씨 저랑 영화 보러 같이 가시죠. 그래, 가요 뭐. 그러니까 잡아주세요. 나도 손에 땀이 났는데. 다 네. 땀 많으시네. 그래, 가. 어디든 가. 지구 끝까지 갑시다. 우리 한번 손잡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지는 시청자 세상입니다. 다들 뭐 춤 좋아하시나요? 수리 씨는 어떠세요? 뭐 춤생 춤사죠. 네. 뭐 그나저나 제가 제보를 하나 할 게 있는데 우리 원희 씨가 춤을 추시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 관절이 생각보다 유연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봤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저도 제보 하나 할게요. 기완 씨는 또 몸치라면서요. 맷돌의 손잡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이라고 해요. 근데 맷돌 손잡이 둘 다 어이가 빠졌네? 지금 제 기분이 그렇습니다. 이 말 들으니까 어이가 없네? 네. 무슨 소리? 제가 어떻게 여기 올라가서 보여드릴까요? 저 진짜 기가 막혀.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버튼 누르면 바로 나와요. 안개 낀다. 바로 나와요. 자, 눌러요. 안 누를래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춤으로 세상을 비추는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자, 누군지 어떤 춤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춤이 있다. 브루스, 힙합, 삼바, 줌바 등 춤의 목적도 형태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여기 건전한 춤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들을 소개하려 한다. 이른 아침,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아침인데도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학생들. 왜 학생들은 아침부터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 저희는 자메이카의 브링 더 비트 팀입니다. 브링 더 비트는 비트를 가져오다 라는 뜻이고 저희 팀이 비트를 가져온다는 뜻인 것처럼 저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년 음력 5월 5일을 기준으로 일주일간 강릉에서 가장 큰 축제인 단오제가 열린다. 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축제이다. 이런 큰 축제의 장에 링컨하우스 강릉스쿨 학생들이 영신행차 길놀이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
사실 링컨하우스 강릉스쿨은 2008년부터 매년 단오 길놀이 축제에서 강릉 시민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어 행복을 전해왔다. 그 뒤를 이어 7, 8기 학생들도 다양한 세계문화 댄스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페누아투아는 남태평양의 댄스다. 마치 맑은 바다에서 뛰어노는 듯 학생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인다. 세계 인구 2위인 만큼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인 인도의 킨츠나티. 끌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댄스인 만큼 학생들의 티없는 맑은 미소에 시민들이 이곳까지 이끌려왔다.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춤을 추고 있을까? 제가 이번에 단어 준비를 하면서 킨츠나를 하게 되었는데 킨츠나 하면서 애들과 많이 부딪히는 것도 많았지만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 대륙인 중남미의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라울라 팀이다. 라울라는 물결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작은 강들이 모여 아마존 강을 이루듯 작은 변화의 물결이 그들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표현한 댄스이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을 이룬 나라 미국. 다양한 인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의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 이츠올라잇이라는 댄스는 이러한 미국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완성된 댄스이다. 단오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선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기에 더욱 힘들 것이다. 학생들은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는다. 자, 이번엔 삼척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축구 경기도 봤어요. 그리고 영화 관련 소식도 전해드렸고 춤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더 있을까요, 기환 씨? 이제 마무리로 저의 사인회와 프리어거 이벤트. 날이 추워지니까. 야, 아저씨들만 그냥 덥석덥석 안아줬으면 좋겠다. 네, 꼭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답은 그게 아니고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콘서트. 뭐 아이돌 콘서트라도 있나요? 아이돌이 아니고 아이들입니다. 삼척의 작은 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살리고 또 우리 학교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무대인데요. 물론 아이돌도 나옵니다. 그리고 환희도 나오고요. 자, 화면으로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남초등학교. 아니 그런데 운동장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살려야지 작은 학교 살려야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오늘은 삼척 남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의 아주 멋진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는데 초대 가수가 글쎄 아주 그냥 라인업이 빵빵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건 안 알려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무대가 열리는 삼척으로 떠나보시죠. 강원도 영동 지역, 그중에서도 삼척에 위치한 작은 학교들의 희망의 불씨를 키우려 마련된 특별한 콘서트,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오늘 무대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무대에 오른 아이들, 그리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동참한 가수들까지.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오늘 콘서트의 또 메인 MC를 맡아주실 함석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성악가 함석헌 씨. 반갑습니다. 섹시하지 않고요. 저는 좀 웃기게 생겨서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또 아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했던 공연 중에서 오늘 공연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무대 위의 또 다른 주인공, 삼척 남초등학교 아이들도 연습 판매경인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게 자신감이 좀 이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좀 떨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자주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이 또 많이 와서 봐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무대가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약간 연습할 때 까불기도 하고 좀 자신감을 찾아가는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기타 치는데 손이 좀 아팠습니다. 아, 기타를 쳐요? 네, 일렉 기타입니다. 손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어디 좀 까지고 이런 게 있나? 네, 여기요. 멀쩡해 보이는데? 아 여기 약간 손끝에 약간 좀 까졌네. 많이 까졌네. 예. 왜냐면 저도 또 이제 기타를 조금 이게 다룰 줄 알거든요. 요 정도면은 기타를 하루에 한 1시간 이상씩 연습한 건데. 아니네. 이그 다 틀리네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오늘 무대에는 총 4개 학교가 참여합니다. 사물놀이를 준비한 아이들은 중앙초등학교 학생들. 연습 얼마나 했어요?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늘 또 특별히 무대에도 쓰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좋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왜 떨려요? 의자랑 관객들이 많으니까 좀 긴장되고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이런 큰 무대는 좀 처음이니까. 어떤 점이 또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하고 같이 이렇게 남에게 보여준다는 게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도 뒤질 수 없다. 우쿨렐레로 객석을 감미롭게 사로잡겠다는 소달초등학교 아이들. 이게 우쿨렐레 맞죠? 네. 오, 왜 이렇게 잘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얼마나 연습했어요? 몰라요. 오잉? 올해 각오 한마디 한번 들어볼게요. 꼭 잘하고 싶어요. 자, 파이팅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마지막으로 준비 중인 친구들은 아름다운 선율로 귀를 즐겁게 해줄 신동초등학교. 평소 연습했던 그대로 무대에서도 선보이기 위해 열심히 호흡을 맞춰봅니다. 자, 오늘 무대 잘할 수 있겠어요? 한번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파이팅 한번 해볼까? 파이팅! 파이팅! 그래요, 파이팅도 했겠다. 오늘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볼까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무대는 삼척 중앙초등학교 친구들의 사물놀이. 앙증맞은 파이팅을 외쳤던 삼척 신동초등학교의 무대 역시 인기 만점. 어둠이 내려앉은 운동장, 삼척 남초등학교 락밴드의 우렁한 노랫소리에 객석까지 들썩이는데요. 사실 오늘만을 위해 따로 준비한 공연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좋아하고 관심 가는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며 배우고 익히고 즐기고 있죠. 작은 학교에 희망의 멜로디를 더해주고자 성악가들도 아이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 가을밤의 정취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무대도 계속해서 감상하시죠. 너희들은 염소가 얼만지 아니? 몰라.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자 삼척까지 한달음에 와준 옥상달빛. 아무래도 여기 주변 환경이 너무 좋고 그렇죠. 예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그 정서를 다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표정이 생기가 있고 밝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학교가 폐교가 되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학교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정서적으로도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가 안 없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학교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옥상달빛. 오늘 함께한 가수들은 작은 학교를 지키는 데 힘이 되고자 십시일반 출연료를 모아 기부도 해줬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좀 뭐 큰 돈은 아닌데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같이 이게 출연진들께서 저희에게 기부해 주신 이 돈을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최고의 인기 래퍼 기리보이의 무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일단 불러주셔가지고 달려왔죠. 네. 저가 달린 건 아니고 차가 달렸습니다. 네. 꿈만 있으면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에너지를 나눠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작다고 없애고 조금 부족하다고 없애고 그러다 이 작은 아이들 마음속에 커다란 꿈까지 없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스런 마음들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준다면 자금 속에 큰 기적을 일궈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각을 모으고 화음을 모아 만들어낸 작지만 큰 콘서트, 리틀 빅스쿨 콘서트. 작은 학교들의 세상을 향한 큰 외침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삼척의 4개의 학교였죠. 4개 학교. 각자 다른 연주를 통해서 무대를 빛내줬는데요. 뭐 단순히 실력 발휘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작은 학교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이들의 노력이 아주 예뻤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또 매년 그 현장에 항상 가서 무대를 직접 지켜보거든요. 거의 전속입니다. 근데 가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느냐.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또 우리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리여서 굉장히 좀 좋고 또 뿌듯하더라고요. 네, 작지만 큰 학교 또 그 큰 학교들이 모여서 만드는 리틀빅 콘서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했던 그 마음, 그 뜻이 널리 알려져서요. 왜 이 작은 학교가 우리 곁에 꼭 필요한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들로 1시간 채워봤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일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 아닌가 또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몸과 마음에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 유쾌하고 기분 좋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번 국도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